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열쇠들을 좀 하나씩 알아보고 있죠.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다르다는 거, 이걸 이해해야 된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내가 봐야 된다. 공감.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역지사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지사지. 역지사지라는 것은 이 이야기가 잘 설명해 줍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닭튀김을 시켜줬는데 오자마자 가슴 부위를 먹음직한 부분을 아내한테 줬어요. 그때 아내가 화를 내는 겁니다. 당신 왜 내가 싫어하는 걸 항상 주냐 이거예요. 남편이 화가 났어요. 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걸 안 먹고 당신한테 주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불평이냐. 그래서 이제 한바탕 싸웠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바로 역지사지가 안 된 상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상대방도 좋아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보고 그걸 상대방에 주었어야죠. 영어로는 이 역지사지를 누군가의 신발을 내가 신어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한번 신어봐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발 한번 신어본 적 있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발을 바꿔본다는 것,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본다는 것이죠. 길 가다 보면 이런 반전된 글씨에 현장 응급의료소, 뭐 이렇게 응급출동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자가 반전되어 있죠. 이것은 왜 그런가요? 이것은 이제 바로 룸미러라든지 사이드미러, 거울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 모습이 이렇게 정상으로 보이겠죠. 그걸 감안해서 뒤집어 글씨를 써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야지 앞에 가는 차가 고생하지 않고 이 차가 급한 차라는 걸 알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행기 같은 걸 타보면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서비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곳곳에 표지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기는 뭐 중국어가 없는데요. 이곳에 가면 세계 각국에서 관광 온 사람들의 그 나라 언어로 인사를 벽에 써붙여 놓은 정거장입니다. 기차 정거장인데요. 아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읽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유명한 얘기입니다. 좀 아이들도 많이 알고. 탈무드에 나오던가요? 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등불을 켜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상대방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나는 어차피 못 보지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부딪히지 말라고. 이것이 바로 역지사지의 정신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큰 전함 하나가 가고 있는데 앞에 불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고, 네, 이 전함이다. 빨리 위치를 바꿔라. 잘못하면 충돌을 하니까요. 저쪽은 2등병이고 이쪽은 대장입니다. 바꿔라. 안 바꿉니다. 근데 이쪽 보고 바꾸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결국 옥신각신하고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배를 돌리십시오. 여긴 등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글도 못 쓰고 말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외할머니, 그런 소통이 어려운 외할머니가 이제 앞으로 아프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집으로라는 영화를 보면 그 할머니 그 입장에서 이 아이가 굉장히 그 많은 그 배려를 하죠. 이제 할머니가 아팠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림 엽서. 아플 때는 이 엽서를 우체통에 넣어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 집을 울면서 떠나는 그런 장면인데, 정말 눈물이 나죠. 그죠? 역지사지, 할머니를 생각하는 이 어린 소년의 그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이 마스크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생 많이 했잖아요. 처음에는. 요일마다 마스크 파는 날이 이제 다른 거예요. 이제 주민등록에 나와 있는 연도, 자기 생년에 맞춰서 이렇게 사게 되어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부산의 어느 약사께서 손가락 그림에다가 이렇게 다 그림을 그려놓고 이대로 하면 됩니다. 그랬는데,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바로 이거다. 우리가 이제 이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왜 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알려주면 국민들이 누구나 다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왼쪽의 시계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계입니다. 자, 오른쪽에 이 모형, 흉상이죠. 흉상 일종의. 흉상은 뭐냐면은 대학생들이 3D 프린팅을 가지고 이 앞을 뭐 보시는 분들의 그 학교 학생들, 한빛맹학교의 졸업생들한테 얼굴 모양을 이렇게 상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사진 찍어줘봐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선물도 그 사람에게 맞아야 이게 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마트들이 이제 길거리에다가 자기네 마트 오는 길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죠. 저는 이제 이 마트라는 데를 가다가 사실 찍었는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 마트를 오시는 길이 아니죠. 가는 길이죠, 가는 길. 이마트 가는 길. 그래야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이마트 오는 길이라는 것은, 오시는 길이라는 것은 이마트 쪽에서 볼 때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소통을 어렵게 하는 어떤 표현이라고 봅니다. 식당에 가면 배식대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배식, 나눠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배식이지만, 이걸 받는 분들, 글쎄 용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식이 아니죠. 음식을 내가 받는 곳이죠. 음식 받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맞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나 중심의 언어냐, 너 중심의 언어냐. 세금 징수라는 건 세금을 이렇게 거두는 것을 이제 징수라고 그러잖아요. 너 중심의 언어, 말하자면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게 아니죠. 그죠? 표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표를 파는 것이냐, 표를 사는 것이냐. 이거는 너의 언어로 표현을 해줘야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세금 납부라든지 구입이라든지, 표 파는 곳이 아니라 표 사는 곳, 터미널 오시는 곳이 아니라 터미널 가는 곳, 버스가 서는 곳이 아니라 버스를 타는 곳 등등, 이런 용어들이 너 중심의 언어로 빨리 바꿔줘야 그 사회가 소통이 잘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생각하면, 상대방 입장에 서보면 표현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왼쪽 보십시오. 하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왼쪽은 저한테는 오른쪽이에요. 저한테 오른쪽이 여러분의 왼쪽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왼쪽을 가리키려면 제가 제 손으로 사실상 오른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리키면서 여러분에게 왼쪽을 보시라고 해야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가끔 아파트에 보면 이런 그 안내문이 붙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안내문 여러분 보시기가 편하세요? 8월 25일은 백일동, 오후에는 백산동,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걸 보는 입장에서는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뭔가요? 내가 사는 동을 먼저 보잖아요. 내가 사는 동을 보려면 오른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보고 왼쪽을 맞춰야 되는 거죠. 글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뀌니까 불편하죠. 이걸 보는 모든 사람들이 위에서 아래로 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위에는 날짜하고 해당 동을 써놨는데, 아래쪽은 동을 먼저 쓰고 날짜 써놨잖아요. 어느 게 편하세요, 여러분? 당연히 아래 게 편하죠.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상대방에게 표현할 때도 상대방 입장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비군 훈련, 소집 안내라든지 기타 등등은 다 마찬가지 경우죠.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생각해 보는 것은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라는 것은 상대방 주파수에 내 다이얼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디오를 틀을 때 라디오를 이렇게 다이얼을 주파수에 맞춰서 내가 돌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주파수,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기 편하게 나를 그쪽에 맞춰주는 것, 나의 표현을 그쪽에 맞춰주는 것, 이것이 의사소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서로 다르다는 거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감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역지사지,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볼 수 있어야 소통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레츠통!